저번 편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사람은 살다가 자기 뜻대로 될 때가 있고 자기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엄마들 애를 키워보면 엄마들 뜻대로 되나요, 안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소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다시 넣어버리고 싶기도 하고 취소 좀 하고 싶고 뭐 반품하고 싶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죠.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난히 그런 거를 스트레스 받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기질상. 내 뜻대로 꼭 돼야 돼요. 그리고 옷도 애가 자기가 원하는 옷을 입어야 되는 엄마가 있더라고요. 와, 저는 진짜 그거는 진짜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꼭 내 뜻대로 애가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걸 자기의 와꾸래. 자기의 프레임. 자기의 프레임으로 다 이렇게 잘라 그래요. 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거죠. 이건 삶에 대한 문제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사람이요, 자기의 뜻대로 안 될 때 극도로 열을 받는 순간 갑자기 행동을 할 때 가장 크게 후회한대요. 어떤 일이 왔어요. 갑자기 이제 내가 내 뜻대로 안 돼. 그러니까 확 무슨 행동을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는 후회를 하는 거예요. 주로 결혼을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홧김에 결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화가 나니까 막 왜 웃으세요, 선생님? 내 얘기를 어떻게 저렇게 알고 있나? 진짜. 진짜 나 진짜. 진짜. 자, 여기 마이크 줘보세요. 자, 선생님. 예? 선생님, 선생님 결혼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오케이, 그건 아니에요. 오케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제 선생님이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이거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짜인 것처럼. 오케이, 좋습니다. 그럴 수 있거든요. 결혼 홧김에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너무 싫어. 나 그래서 빨리 꼴보기 싫어서 이 집안 나가고 싶어. 그런데 주변에, 근데, 나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저만 하면 나한테 잘해주고, 나 그냥 확 결혼해버리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고, 더 많은 건 실연의 상처가 있는데, 바로 그냥 누군가랑 사귀어버리거나 결혼하는 거예요. 나 상처가 있거든요. 오빠한테 나 상처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에게 입은 상처는 사람으로밖에 치유 안 돼. 그래가지고 바로 오빠를 갈아타는 거죠, 이렇게. 예?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니, 괜찮아요. 전화 온 건데요. 네, 선생님. 선생님, 저, 벌금 내주세요, 선생님. 그래가지고 사람이 자기가 홧김에 이렇게 뭔가를 확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전화 끊는 소리가 더 큽니다, 선생님. 전화 끊는 소리가 더 커요. 진짜, 정말, 왜 그러세요? 자, 제가 뭔 얘기했죠? 갈아탔어요. 오케이, 갈아탔어요. 오케이, 본인의 경험을 얘기하시네요. 오케이, 오빠를 갈아탔어. 급속하게. 저 옛날에 솔직히 저 엄청 좋다고 막 이렇게 좀 따라다니는 여자분이 있었거든요? 아니, 그래가지고 엄청 따라다니고 막 아니면, 오빠 아니면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니다. 좀 난 너하고는 아닌 것 같다. 그랬는데 2달 있다가 결혼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 친구는 좀 홧김에 결혼한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니까. 그래서 서양의 속담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녁에는 의자를 사지 마라. 저녁에는 뭘 사지 말라고요? 의자를 사지 마라. 무슨 뜻일까요? 쉬고 싶은 게 절로 오케이, 좋아요. 명확하게 얘기 안 하고, 오케이, 피곤해, 이렇게. 아까 핸드폰 제가 켰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저녁이면 피곤하니까 웬만한 의자는 다 편해 보인다는 거예요. 네. 너무 외로울 때 사람 만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홀로서기를 하고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약간은 홀로서고. 네. 안 그러면 남편한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집착하기 시작하거든요. 애들한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집착하기 시작해요. 엄마가 좀 나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집착한다 생각하면 우리 친구 저를 보고 이렇게 해봐요. 손 들고 그러면 좀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아우, 귀엽게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렇게 했어요, 지금. 이렇게 하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확신이 있어 있는 건데, 엄마가 나 때릴 텐데. 오케이, 좋습니다. 애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 누구의 죄입니까? 예? 다 내 죄입니다.
근데 다 내 죄라는 게 내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내 아픔이고 내가 치료해줘야 할 내 상처라는 거죠. 네. 내가 홀로 서지 않으니까 자꾸 집착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종교에 집착, 어떤 사람은 명품에 집착, 어떤 사람은 또 뭐 인기에 집착, 어떤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집착, 어떤 사람은 또 고상한 무언가에 또 집착, 항상 이런 집착. 종교단체 가보세요. 절이나 뭐 성당이나 교회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일요일 날만 가는 사람은 절대 문제 일으키지 않습니다. 항상 가는 사람만 문제를 일으킵니다. 항상. 예? 헌금 안 하는 사람, 그 불전함에 돈 안 넣는 사람은 절대 문제 안 일으킵니다. 그냥 이렇게 보고 가거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아주 다시 여기로 와서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삶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날이 옵니다. 예고도 없이. 마치 극장에 들어가면 갑자기 깜깜해지는 것처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 켜줘! 불 켜줘! 이씨. 불 켜줘, 이 새끼들아! 이씨. 극장이 왜 이렇게 깜깜해? 이씨. 나 야맹증인데, 이씨.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고 적응해야 돼. 적극적으로 빛이 밝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만히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감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몇 초만 지나고 눈을 떠보세요. 빛은 바뀌지 않았는데 아까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해서 전문 용어로 카메라. 이 카메라를 다루시는 분은 뭐라고 하냐면 조리개를 열어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리개를 열어서 빛을 더 많이 받게 하는 거예요. 빛이 더 많이 들어와서 보인 게 아니에요. 자기 눈의 조리개를 열은 거예요. 마음의 조리개가 열려지면요. 똑같은 빛인데 아까 안 보였던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죠. 내 조리개는 가만히 있고 더 많은 빛을 비춰줘. 내 삶에는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정말 짜증나. 남들은 기적 같은 삶도 잘 살던데. 정말 아침마당 보니까 저 김창욱인지 먼창욱인지 뭐 미장원 같은 애 와가지고 뭐 걔는 막 자기 삶에 이런 기적이 있었어요. 뭐 이랬어요. 그러는데 왜 내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이런 악재만 반복되는 거야. 진짜 짜증나. 근데 희한한 건 이 기운은 또다시 그 에너지를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네. 한국에서 사기당한 사람은 미국 가도 사기를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잘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대답해 줄게요. 사기당하는 사람 뒤에는 사기당한다고 써져 있거든요. 정말로. 사기꾼은 뭐를 잘하냐면 두 가지를 잘합니다. 첫 번째는 삶의 중심이 무너진 사람. 두 번째는 사기칠 만한 건덕지가 있는 사람. 그 두 개가 합작되어 있는 사람은 마치 이게 냄새처럼 사기꾼을 불러들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기꾼 아닌데도 모든 인간에는 사기적인 기질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일으키게 돼 있어요. 불러. 이렇게. 그래서 사실 그 사람이 사기친 게 아니에요. 내가 사기치라고 그 사람을 살짝 끌어낸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사기당하고 미국 가도 또 사기당해요. 그래서 러시아로 가죠. 블라디보스토크. 갔는데 또 사기당해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화성으로 가요. 화성에 가서 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이제는 외계인이 와서 사기를 쳐 나한테. 외계인이 와가지고 막 에어리언이 나한테 와가지고 막 건강식품 팔고 막 그냥 짜증나. 나는 왜 이렇게 사기만 당하는 거야 진짜. 완전 짜증나. 여러분 사람이 건강해지면요 상대적으로 사기 잘 안 당합니다. 상대적으로. 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만약 갑자기 삶이 어두워지는 날이 우리에게 오거든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추는 게 좋다는 거죠. 여기서 갑자기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지 말고 급격하게 나가야 되겠어! 이렇게 할수록 더 어떻게 되는 걸 느낍니까? 더 무언가 보이지 않는 게 나를 더 늪 안으로 끌어당기는 느낌을 받아요.
그렇죠? 술을 먹어도 뭔가 해결이 안 돼. 오빠 만나도 근본적 도움은 아니야. 뭔가 나를 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막 끌어당기는 것 같아서 내 목을 너무 조이는 것 같은 거예요. 예. 갑자기 삶의 어두운 날이 올 때는 가만히 그 자리에 멈추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더 보려고 하지 말고 눈을 감아야 합니다. 매우 놀라운 사실은 봐도 안 보일 때는 감아야 보인다는 거예요.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봐도 안 보일 때는 감아야 보여요. 마음의 눈을. 이건 정확한 사실입니다. 마음의 눈을 감는다는 게 무엇인 건지 저희 한 두 주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 가르쳐주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속으로 아유 자기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고 알아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오. 눈을 감는다는 게 무엇인지. 예. 그러면 똑같은 빛으로도 조리개가 열려서 더 잘 보이시기 시작할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예. 그러고 보니까 노래에도 그런 게 있네요. 우리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때로 지쳐 방황하며 쓰러질 때, 예. 그때 인도함을 받는 건 눈을 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잠깐 그 자리에서 서서 갑자기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우리 연이어서 우리 뒤에 선생님, 혹시 선생님한테는 뭐 좋은 의미, 나쁜 의미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에브리띵, 나의 마지막 마음의 내 예루살렘은 좀 있으세요? 그런 거? 생각나는 게 없는데요. 네, 그럼 빨리 마이크 주십시오. 네, 네. Everything 가족인 가족? 것 같아요. 가족. 네. 남편? 남편, 네. 아기? 아기는 아직 아기는 아직. 없고. 그럼 남편 에브리띵. 네. 결혼한 지 얼마 됐나요, 선생님? 지금 1년 오케이, 금방 넘었어요. 바뀝니다. 금방 바뀝니다. 1년 에브리띵이죠. 네. 몇 년 지나니까 좀 에브리띵 바뀌었습니다, 선생님. 바로 바뀐다. 오케이, 진실합니다. 진실합니다. 선생님 결혼하신 지 얼마 되시죠? 11년.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그 다음 선생님의 에브리띵은 어떤 거 있으세요? 자식이요. 자식? 네. 자녀 몇 명입니까? 둘이요. 둘. 아들, 딸인가요? 아들, 딸. 아들, 딸? 네. 그래도 더 에브리띵인 자식 혹시 있습니까? 큰아들. 솔직히. 큰아들? 네. 아, 아들 몇 살인가요? 27살이요. 27살. 자식은 엄마가 자식을 에브리띵이라고 생각하는 걸 좀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모르는데 아. 망가졌어요. 모르는데 망가졌다고요? 아들이요, 엄마가요? 아들이. 아들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틀에 너무 엄마 안에, 아빠 틀에 네, 너무 넣어가지고 아이를요? 네. 그래서 그 아들이 무기력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눈을 감고 이제 잠시 있어야 되는 상황. 지금요? 네. 그거 처음으로 알게 되신 게 언제세요? 한 2년 전? 2년 전? 네. 아들이 얘기를 해서 알았습니까? 아니면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상황이 벌어져서. 아, 그래요? 네. 아들 이름 어떻게 되나요? 현준이요. 그러면은 준. 현중이한테 현준. 현준이한테 네. 우리 영상 편지 한번 하시죠. 어디 보고 하시면 되냐면요. 저기 보고 하시면 쑥스러우니까 저걸 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아들이 좀 상황이 저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 얼굴이 지금 아들이 저렇게 생각하시고 직접 보면 아들한테 하기 어려운 얘기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 한번 하시죠. 짧게라도 한마디라도 정말 아들한테 하고 싶은 말 마음에 있는 거. 엄마 아빠는 너를 진짜 사랑했는데 너한테는 그게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었나 보다. 좀 더 자유롭게 너 마음대로 소신 있게 네가 살아갔으면 좋겠다.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거를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현중이한테 느끼는 가장 마음의 그 감정은 어떤 겁니까? 뭐 미안하다, 고맙다, 뭐 보고 싶다, 뭐 그런 거죠. 미안하다. 그럼 미안하다 우리 한번 하시죠. 현준아, 미안하다. 우리 엄마하고 우리 아들하고 좋은 관계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하시죠. 고맙습니다. 사람이 아무 상처 안 받은 사람보다 상처를 받았는데 치유를 잘 받으면 보통 애들보다 4배 강한 강성을 갖게 된대요. 현준이가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엄마 마음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 일이 없어서 그냥 있는 애들보다 큰 일이 있었는데 그게 잘 악물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 혹시 선생님의 예루살렘은 있어요? 우리 마이크 한번 주시고. 저는 지금은 예수님이에요. 지금은 예수님. 예. 예수님이 된 지 얼마 됐습니까? 작년 11월 달. 작년 11월 달.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전에는 뭐 예수님 말고 좀 다른 분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떠세요?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살지 않았었는데, 작년 11월 달에 이제 하나님을 만났고, 제가 이제 아버지 때문에 이제 그 분노가 심해서 정말, 아버지, 어렸을 때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이제 심해서 그것이 그 분노 때문에 정말 막판에는 정말 칼까지 사고 정말 누구를 죽이지 않으면 아니면 내가 정말 죽지 않으면 이거는 어떻게 잠깐 그 분노가 너무 내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제 막판까지 내 몸, 내 정신과 내 그 신체를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 상황을 한 4년 정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리고 나서 누굴 또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또 이 젊은 나이에 죽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나에 대한 그 분노도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인지 몰랐었던 상황이어서 참 답답했던 상황에, 이제 이걸 또 이제 어떻게 죽어야 되나, 이제 어디 가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정말 스트레스 안 받고, 내가 그거를 내가 공감하는 게요. 죽을 때도 내가 내 방법대로 죽어야 스트레스가 안 받더라고요. 이게 선택을 함에 있어서 죽을 때도 스트레스가 없이 정말 편안하게 정말 그게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공감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때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래서 만났고, 그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이제 뱃속에서부터 상처를 받았는데, 아버지는 그때 많이 참으셨지만 유전적으로 좀 때려 부시고 좀 그런 분이시고, 어머니는 참기만 하시는 분이셨는데, 제가 뱃속에서 이제 고스란히 이제 상처를 받아서 늘 성장하면서 늘 그 두려움과 또 그 무서움 어떤 그런 것들이 저를 지우지하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그때 이제 엄청 큰 분노가 칼까지 이제 사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가장 많이 좋아진 게 아버지하고의 관계신가요? 그래서 이제 신앙 생활보다도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상처 치유하는 곳, 거기 크리스천 치유 상담 연구원이라고, 거기를 먼저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게, 교회를 저는 먼저 보내주신 게 아니고요. 좀 분노가 심해가지고 교회를 갈 수가 없었어요. 거길 가도 내가 처음 본 사람한테 그 분노를 투사를 하면 안 되니까, 제가 많이 이제 심한 상태였고, 남한테 피해주기는 싫었고, 그래서 교회를 먼저 하나님 보내신 게 아니고, 그 크리스찬 치유상담 연구원이라는 곳에 상처 치유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를 이제 먼저 보내셔서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상처 치유를 하고 이제 있었고, 그래서 많이 이제 좋아졌고, 그 분노가 뿌리가 아버지에 대한 그런 분노인 걸 알게 되면서 그 답답함이 풀렸고,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분노가 많았고, 지금 성장하면서 때려 부시고 싶을 때도 많았고, 누구를 괜히 죽이고 싶을 때도 있었고, 그것이 이제 아버지에 대한 분노였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런 답답함이 풀린 것부터가 제가 상처 치유된 것 같습니다. 예.
예루살렘하고 전혀 좀 상관이 없는 얘기긴 하지만 이거는 다른 세션으로 저희가 아주 이렇게 나중에 나눌 얘기인데 선생님이 미리 해주셨는데 나중에 또 저희가 그 다음 강의에 함께 나눌 얘기인데 그때도 꼭 한번 같이 얘기합니다. 지금 뭐 칼 같은 거 가방에 들고 다니시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시죠? 지금 얼굴이 엄청 아까부터 보니까 엄청 인상이 좋으시던데 그러시죠? 그러니까 저도 늘 늘 사랑으로 이제 살고 싶었고 늘 따뜻함이 중요했었고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저한테는 참 중요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했던 게 큰 만큼 부딪히는 것들이 인간관계나 그런 거라든지 많이 참고 그냥 매난이 그냥 내가 참으면 그냥 되지 해가지고 많이 참고 그렇게 이제 했었었는데도 그 사람한테 내가 그 분노를 일으키는 게 이 사람한테 분노가 나는 건 아닌데 이 속에서 끌어오르는 뭔가 모를 그런 어떤 뭔가가 있는 것 같은 답답함이 늘 있었어요. 예. 그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더 다른 시즌에 한번 이야기를 꼭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옆에 있는 선생님은 선생님의 예루살렘이나 선생님의 성지 메카는 좀 어떤 거 있으세요? 글쎄 제 자신인 것 같아요. 내 자신. 내 자신. 결혼하셨죠? 네. 그러면 내 자신하고 결혼 생활이나 가족이나 뭐 역할 연기가 저희가 역할이 있잖아요. 뭐 엄마 역할, 뭐 아내 역할, 뭐 또 어떤 뭐 며느리 역할 그런 게 이렇게 딱 부딪힐 때 있나요? 많죠. 그래요. 거기에서 제일 많은 피해를 보는 사람은 본인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또 주변에 누구인 것 같으세요? 피해라기보다는 잘못했을 좀 이렇게 왜 이렇게 관계가 안 될까?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왜 안 되는지를. 그래서 이제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사람 사이 제일 가까운 가족에서 행복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나를 이제 정말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그리고 내가 진짜 뭘 하고 싶어하는지. 그래서 나에 대해서 이제 집중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거 오늘 우리 지금 어디에서 단체로 오셔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집단이래. 어떤 공동체에서 단체로 오신 것 같은데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 저희가 나중에 또 함께 다룰 얘기인데 오늘 미리 그걸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저희 클래스에서 아주 중요한 그 한 파트 중에 하나가 소통하려고 하면 find your voice. 당신의 소리를 찾아라예요. 네. 당신의 소리를 찾아라. 네. 자기의 소리가 있어야 남하고 소통할 수 있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자기의 소리가 있고 자기의 자아가 계속 남아있는 사람은 절대 세상과 소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 명확한 소리가 있어야 돼요. 자기의 명확한 소리라는 건 자기의 소명입니다. 자기가 의미를 느끼는 거, 자기가 가치를 느끼는 거, 자기가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희 실장님하고요, 어제 레스토랑 갔습니다. 레스토랑. 이따리 레스토랑. 그래. 저 보통 이따리 레스토랑 남자하고 가지 않거든요. 좀 돈 아깝잖아요. 또 좀, 뭐 하는 짓입니까? 그냥 신선 설렁탕 먹으면 되지, 뭐, 남자하고. 근데 그냥 어떻게 하다 가게 됐어요. 뭐, 이렇게 사주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좀 아다리가 맞아가지고요. 이렇게 갔는데, 뭐가 이렇게 영어로 된 게 막 쫙 있어요. 까르보, 어시기, 뭐가 쫙 있는데, 저희 실장님이 명언을 해줬어요. 소장님, 선택하는 것도요, 알아야 선택하고, 뭘 내가 좋아하는 걸 알아야 선택하네요. 이 메뉴판 보는데 막막합니다. 뭘 선택해야 될지. 왜냐? 첫 번째,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 자기도 몰라요. 먹어본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거기서 딱 얘기해 줬죠. 뭐 시키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봉골레, 최대한 매콤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 집에서 먹는 딱 한 종류거든요. 봉골레, 최대한 매콤하게. 그런 겁니다. 선택한다는 건 알아야 선택할 수 있죠. Find your voice. 당신의 소리가 있어야 세상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 사람이 자기가 알게 된 그 세상을 누군가한테 소개할 때는 자기의 소리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지만 자기의 자아의지가 빠져야 이렇게 그 사람 두 부류를 이렇게 소통하게, 연결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먼저는 뭡니까? Find your voice. 당신의 소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네. 엄마의 소리 말고 누구의 소리요? 당신의 소리. Who are you? 당신 누구냐는 거예요. 왜 자꾸 누구 엄마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당신 누구냐는 거예요. 그럼 당신 누구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되게 간단합니다. 당신 뭐의 의미를 느끼세요? 당신은 뭐 할 때 가치를 느끼세요? 네. 당신은 뭘 사랑하세요? 이 말이에요. 뭘 사랑하세요라는 말의 더 간단한 표현은 이거예요.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바칠 수 있습니까? 좋아하는 건 사랑 아닙니다. 사랑은 바치는 겁니다. 만약 뭔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난 바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뭐 하는 거라고요?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Like.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인간은 바칩니다. 사랑하면서 바치지 않으면 거짓말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를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바치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 엄마는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욕심을 투영하고 있는 거죠. 병든 아픈 자기 마음을. 그리고는 계속 사랑한다는 말로 올무를 딱 감싸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 이렇게 날개에다가요, 낚싯줄로 이렇게 묶어서 엄마 딱 보무는 테두리 안에 이렇게 딱 날아가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내버려둬요. 근데 더 날아간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줄을 빡 당겨버려요. 그럼 새가 날아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몇 번 해봐요. 애가 새니까 나르고 싶으니까. 근데 엄마가 계속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범위 넘어가면 딱 이 보이지 않는 줄을 낚아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새는 날지 않아요. 그냥 두 발로 기어다녀요. 주는 모이 몇 개 먹고. 새는 날아야 셉니다. 항구에 배가 있을 때 제일 안정하지만 배는 항구에 정착하려고 만든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find your voice. 이게 첫 단계입니다. 당신의 의미 있는 걸 찾으십시오. 당신은 무엇의 가치를 느낍니까? 당신은 무엇을 흥미로워합니까? 절대자가, 우주가 당신 안에 이렇게 씨앗을 준 건 뭡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죠.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그거 먹어도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은 거죠. 그리고 삶은 더 이상 이제 신비롭지 않아요.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눈에서 뭐를 잃어버립니까? 네? 그렇죠. 쌍꺼풀이 아니에요. 쌍꺼풀은 없어도 돼요. 포프리 사장님 저한테 계속 수술하라고 하는데요. 없어도 돼요. 다크서클 있어도 돼요. 그렇지만 눈에 뭐는 잃으면 안 됩니까? 총기를 잃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이 그때 아름다운 겁니다. 눈에서 총기를 잃지 않을 때. 쌍꺼풀이 있든 없든, 다크서클이 있든 없든, 눈에서 총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총기를 죽이는 건 대부분의 부모와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쳐야죠. 그리고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합니다. 아이에게든 자신에게든, 때로는 절대자에게든. 그리고는 겸허하게 용서를 구하고 더 좋은 관계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마지막, 자아를 좀 내려놔야 누군가를 만나게 내가 이렇게 안내자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게 진리든 새로운 가치이든 어떤 상품이든 내가 이렇게 빠져야 내 아이와 내가 만난 진리나 삶의 좋은 저 너머의 세상을 이렇게 소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거기에 엄마가 남아있고 아빠가 남아있고 사장이 남아있고 소장이 남아있는 거예요. 선생이 남아있고. 왜냐하면 저희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근데 건강해지면 저희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놀랍습니다. 내 소리를 찾고 내 자아가 나오면 정말 자기의 아름다운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진짜 자기의 아름다운 모습. 오랫동안 기억될 자기의 아름다운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건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굴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건강한 이기주의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갇혀있는 이기주의자가 아니라 건강한 이기주의자. 네.
포프리쇼가 진행되고 이때까지 이렇게 심각하게 강의를 진행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오늘 어떤 집단이래 계속 어떤 무리들이 와가지고 지금 어떤 그 아주 매우 심오한 화두를 저희에게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나중에 포프리쇼가 정말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미리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안내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새로 오신 집단에게 감사드리고 우리 아드님 이름 뭐라고 그랬죠? 현준. 네, 우리 현준이와 엄마의 화목한 삶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주변의 삶과의 화목한 삶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시고 마치시죠.